영화 관람 전에 북한의 도발을 지각 공개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제 영화도 보고 저녁에는 배우 송광하 씨 등의 영화인들과도 만찬을 함께하면서 대중문화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걸 대통령실이 뒤늦게 알리면서 야당이 오늘 비판 목소리를 좀 키웠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허니 팝콘하고 갈릭 팝콘, 카라멜 팝콘, 우리 이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즈는 없어요? 치즈는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갈릭 반반으로 드릴까요? 네, 반반으로.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생명의 그 소중함과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이번에 감독사님 영화관에서 뵙고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날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팬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쯤에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화인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좀 알고 봤더니 뒤늦게 공개한 대통령실 얘기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5발을 쐈고 저녁 7시에 발사 10시간 만에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방사포 도발 당일에 영화를 봤다. 뭐 이 얘기인데 뭐 논란거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저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방사포를 봤는데 영화를 보느냐? 저는 이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챙겨낼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시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영화 극장들이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영화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뭐 북한이 뭐 조그만 행동을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실 가서 비상대기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다 맡은 사람들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가 위기에 중대한 사안일 때는 물론 대통령이 해야겠지만 예. 이런 일에 무조건 대통령이 다 그만두고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항상 보고를 받고 체크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합참이 지금 이제 아침 8시에 방사포 8발 가량을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했는데 이걸 한 뒤늦게 이제 오후에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합참 설명은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만 방사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 아예 공개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합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일정이랑 상관없이 저는 즉각 공개해야 된다 봅니다. 아침 8시에 쐈으면 쐈다. 바로 그렇죠. 얘기를 해라. 그거 뭐 문제가 됩니까?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의 저 계룡대까지 올 수 있는 한 300km 거리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합참이 이 문제를 아침에 쐈는데 오후에 뒤늦게 공개했냐?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합참이 대통령의 일정이나 상관없이 예. 하고 대통령대로 또 일정을 가고 당연히 대통령 여러 가지 일을 다 챙겨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항상 받는다.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어제 그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 오전에 있었다는 게 밤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대통령이 어제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어제 그 일정에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네. 한반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뭐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실제 행동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야당의 수장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소정숙 국장님. 네.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대통령이 방사포를 쏘든 아니든 대중문화 행보할 수 있고 뒤늦게 공개한 게 오히려 논란거리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야당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주장하더니 실제 행동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 사실을 받았으면서 영화를 보고 팝콘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일정을 취소했었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야당에서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왜 이것이 합참에서 10시간이 지나서야 공개를 했는가 하는 부분과 이 대응 수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에서 5발의 방사포를 서해를 향해서 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계속해서 보고를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방사포가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미사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상의 일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합참이든 대통령실이든 간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위기 대응을 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위기 대응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늘 통상의 일정을 수행해 가면서 이것이 더 중한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그때 그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북한이 뭐 방사포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군이 워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쏘고 나서 10시간이 지나서야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이 계속 군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영화 보는 행보를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방사포를 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감추려고 그런 것 아니냐. 불필요한 어떤 그러한 오해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통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군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이러한 부분을 좀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대응의 수위를 방사포를 어떻게 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센 미사일을 쐈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매뉴얼까지도 좀 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조금 더 상황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준희 의원님께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막에도 나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했다고 하면 네. 과거에는 분명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방사포도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인데 또 지금 와서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아서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 갑자기 또 수위를 낮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거죠. 그런데 유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사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경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초대형이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위협하는 무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오전에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 5발을 발사한 직후에 우리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에 알림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외교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좋았죠. 예. 그런데 이 합참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구경이 300mm 미만이고 유도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위협 단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선제 타격을 했던 사람이 왜 말을 바꾸냐는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선제 타격 별게 아니라요. 북한의 어떤 위협이 감지가 되면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를 선제 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 안보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것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 이런 것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했을 때도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겁니다.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왜 여기에서 멈추는가도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예, 윤 대통령 행보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그 얘기 하나씩 풀어볼 수 있을까요? 김주일 대표님. 예. 주말 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몇 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성북구에 있는 한 유명 빵집에 윤 대통령이 들러서 빵을 산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를 두고 경호를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뭐 이런 일부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게 어디까지 사실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통 통제가 실제 있었고 그 불편을 크게 느끼신 분들은 크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요일 날 이를테면은 뭐 개인 대통령이 사생활을 이거 좀 향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누구나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빵집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이런 것들은 뭐 내수 소위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과 빵 사 먹으러 가는데 교통 통제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독일의 이제 전 그 총리였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서 맨날 쇼핑합니다. 마트에 가서. 아무도 교통 통제를 하거나 제지를 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일상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면은 저런 과잉 경우, 뭐 진중권 교수도 이거는 과잉 의전이다라고 얘기를 비판을 했어요. 저런 부분들도 같이 고쳐야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느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게 뭐 대통령 차량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게 경호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은 진짜 그냥 집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경호의 기본 원칙도 바뀌는 게 맞아요. 예.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경호를 해야죠. 계속 경호실에서는 그런 경호 원칙이 뭐 아니다 그런 거는 좀 옛날 방식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서 경호실도 조금 바뀐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디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통 통제한 부분 사실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그 빵집에 본인이 인근에 있었는데 저렇게 교통 통제나 혹은 경호가 삼엄하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글쎄 또 이제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고 의견이라면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또 한번 과거에 빵집에 간다고 했으면 저걸 또 소통행보라고 야당과 일각에서 또 칭찬하지 않았겠냐. 이거야말로 이중잣대 아니냐는 시각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훌륭한 행보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이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주 120시간 예전에 말씀하셨어. 주말에까지 계속 일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주말에는 쉬셔서는 좋다고 보고 예. 말씀드렸듯이 탈권위주의를 하려면은 그 형식에 있어서까지 완벽하게 탈권위주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가 통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통제를 했다라고 느끼면은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120시간 내기하면서 너무 비꼬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예 저는 대통령이 쉬는 거에 대해서 예.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예. 빵집 논란 얘기까지 있었고 다시 윤 대통령과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이걸 꼽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예, 바로 영화 변호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불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특히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 변호인을 좋아한다. 어제 이런 후일담까지 전해졌는데요. 근데 배우 송강호 씨 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화행보 2년 전에도 이 얘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 같이 스태프분들도 같이 와서 뭔가 똑같은 축전 보내주신 거는 잘 받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봤고. 그럼 즉석 퀴즈. 이 배역의 이름은? 금세. 오늘 오찬 메뉴 소개는 제 아내가 우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종종 저렇게 문화 행보를 하면서 영화인들을 만났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번지기 시작했고 뭐 대통령이 영화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 이 위중상에 웃고 떠드는 게 맞느냐. 당시 국민의힘 야당에서 꽤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첫 아마 사망자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비판들을 이제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의 행보와 또 이런 상황 자체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너무 또 대통령이 사실은 뭐 모든 분야를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위중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런 일정들은 강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무나 이런 팀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각들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일상적인 일반인과 똑같은 대통령의 행보를 지금 추구를 하거든요. 예.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보면 친근하게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일반인으로 했던 그런 행보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사실 경호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뭐 자꾸 이렇게 경호 때문에 뭐 시민들이 불편하다. 물론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영화 관람 전에 북한의 도발 방사포 당일 지각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그리고 2년 전에 문 전 대통령 이른바 짜파구리 논란 얘기까지 그 대통령과 관련된 대중문화 행보 여러 논란거리들을 하나씩 만나봤는데요.